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6번째 시간입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왕도란 왕이 만든 넓은 길이죠. 그러니까 쉽고 편한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흔히 선생님, 그래서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결론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단기 기억이고 그 기억은 1시간 이내로 사라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기 기억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망각곡선을 이용한 완전학습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구조, 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 무수한 언어 중에서 한글은 유일하게 그 만들어진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소리에 매우 조예가 깊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한글의 제자 원리는 중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배우고, 물론 시험에 나오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훈민정음 한글의 제자 원리와 체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이 체계를 이해하면 누구나 고1 1학기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국어의 모든 의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부디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반복해서 완전학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모음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와콤 팬이 좀 말썽을 부리네요. 오늘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한글을 익히는 데는 8자면 됩니다. 8자. 이 내용이 중학교 1, 2학년에게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대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왜 8자냐? 모음은 이것은 하늘은 둥글죠.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점으로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다 붓으로 썼죠. 붓. 그래서 점으로 표현합니다. 땅의 특징은 뭐냐? 이것은 평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이것을 천원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신화는 하늘과 땅이 만나면 최초의 인간이 태어납니다. 자, 성경에는 하느님이 진흙을 빚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었죠. 단군 신화에서는 하늘의 존재인 환웅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존재인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이 태어납니다. 하늘과 땅의 결합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공식은 전 세계 신화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자음은 입술의 모양을 닮은 것, 혀끝의 모양, 혀 뒤쪽의 모습, 혓바닥이 약간 일어서는 모습, 목구멍의 모습입니다. 이 세 자와 5자를 알면 이것이 바로 한글의 기본자입니다. 핸드폰 많이 쓰시죠? 자, 근데 핸드폰에는 모음은 이렇게 천, 지, 인 3개만 나와 있지만 자음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5개면 된다고 그러더니 그렇죠. 되는데 어차피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더 빨리 자주 쓰이는 글자를 이 자판에 깔아 넣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더 채우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천지인 얘기하는 거죠. 천지인 문자 입력 방식은 어떠냐? 예를 들면 땅을 입력한다라고 할 때는 디귿, 티읕, 쌍디귿. 그러니까 디귿은 한 번, 티읕은 2번, 쌍디귿은 3번. 많이 해보셨죠? 3번 누르면 쌍디귿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은 뭡니까? 인과 천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일 때는 이거부터 누르고 이걸 넘어가죠. 어면 이걸 누르고 이걸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시 받침 이응은 이걸 첫 번째 걸 누르면 되죠. 간단하죠. 자, 이것은 땅이고 이것은 사람이죠. 이 땅과 사람에게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 위에 나타나요. 그럼 5가 되죠. 사람의 바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죠. 땅 아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죠. 사람의 안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땅 위와 바깥은 양이고 밑과 안쪽은 음입니다. 그래서 양모음, 음모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붓으로 썼기 때문에 점을 찍기가 쉬웠지만 요즘은 점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늘이 2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늘이 2번 나타나면 땅 위에 2번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사람의 바깥에 하늘이 2번 나타나면 이렇게 되죠. 땅의 아래에 하늘이 2번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 사람의 안쪽에 하늘이 2번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서는 모두 모음을 11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천, 지, 인 이 기본자가 셋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한 번 나타나요.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 초 나올 출. 그래서 이것을 초출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출자죠. 그리고 2번 나타났으니까 거듭 재입니다. 대학에서 떨어지면 다시 시험 볼 때 재수한다라고 얘기하죠. 거듭이란 뜻입니다. 다시 결혼하는 거 재혼이죠. 다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출자 요야 유여. 그렇다면 기본자 세자에 초출 네자, 제출 네자 나타나니까 모두 모음은 11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모음이 그럼 11자만 쓰였느냐? 아닙니다. 무지 많이 쓰였습니다. 11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제자 원리로 볼 때 11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음 17자는 뭔데? 이것은 다음 시간 자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자 원리를 볼 때 세종대왕은 한글을 모두 몇 자 만들었어요? 28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 앞에 보면 내 일할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맹글다는 만들다라는 충청도 쪽의 사투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28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바로 제자 원리로 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것만 쓰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음은 혀 끝의 위치에 따라서 혀 끝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전설모음, 중간으로 들어오면 중설모음, 뒤로 오면 후설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발음을 따라 해보세요. 이,
위, 으, 우. 연속으로 이, 위, 으, 우. 뭐가 느껴집니까? 자, 혀끝의 위치와 지금 여러분들의 이 뒷면과의 거리를 생각하세요. 거리를 상상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 우. 자, 이 뒷면과 혀끝의 위치. 다시 연속 발음합니다. 이, 우. 지금 혀끝이 목구멍 쪽으로 쭉 들어가죠? 그런가? 다시 두 개씩 발음해 봅니다. 이, 위. 약간 뒤로 들어갔습니까? 위, 으. 조금 더 들어갔죠? 우.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혀끝의 위치가 낮고 이것은 높은 것이고 이건 앞이고 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속으로 발음해 보면서 혀가 정말 뒤로 들어가는지를 느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 위, 으, 우. 우를 발음하면 혀끝이 목구멍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앞이 그럼 한자로 뭡니까? 전이죠. 가운데는 중이고 뒤는 후입니다. 전후 좌우라고 얘기하죠. 앞, 뒤, 왼쪽, 오른쪽, 전후 좌우. 요 용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전설모음이에요. 전설모음. 그리고 은은 중설모음입니다. 우는 후설모음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약간의 발음의 차이, 혀끝의 위치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위아래를 보면 자, 이쪽은 높으니까 고고, 이쪽은 낮으니까 저가 되죠. 그래서 이쪽은 저설모음, 이쪽은 고설모음입니다. 고는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고기압, 고가도로, 고속도로, 고급, 고가품, 고구려. 이 고려는 산고수려, 산이 높고 물이 아름답다 해서 산고수려를 줄임말이 고려라고 해요. 물론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부자를 빼고 고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리대금, 고냉지, 고액권, 고조부,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바둑의 고수다. 수는 손수자를 쓰지만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없어졌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빌딩이 3일 빌딩이에요. 청계천 3일 빌딩인데 왜 3일 빌딩입니까? 31층이라서 70년대 초반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고가도로가 밑으로 차가 다니죠. 위로도 차가 다니고 고가도로가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으로 교통혼잡구역에서는 전부 지금 철거 작업을 했죠. 하여간 이것이 고가도로입니다. 고속 빠른 속도, 고급 등급이 높은, 고가 가격이 높은, 고리 이자가 높은, 대금은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고냉지 높고 추운 곳에 여름 배추, 고냉지 채소죠. 고액권 액수가 큰 거죠. 5만 원짜리. 고조부, 조부에 또 조부, 그래서 높을 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은 낮을 저자예요. 저기압, 낮은 지대, 그래서 홍수가 나면 늘 물에 잠기는 곳 저지대입니다. 임금이 낮은 것 저임금, 차원이 낮은 것 저차원. 아이고 그 인간 참 저질이야 라고 할 때 저차원적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저장단 음악에서 음이 높고 낮고 길고 짧은 것이 이게 고저장단이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 오, 우.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혀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상하십니다. 자, 어떻게 돼요? 혀끝이 약간 올라오고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죠. 오 올라가고 뒤로 들어가죠. 우 올라가고 뒤로 들어가죠. 정말 그런지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쪽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양쪽 끝에 거
혀끝의 위치를 상상하세요. 아, 우. 혀끝이 위로 올라가면서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죠. 연속으로 발음하면서 느껴봐야 됩니다. 아, 어, 오, 우. 올라가고 들어가요? 네. 그 다음, 이것은 이, 에, 안데, 문제는 지금 50대들도 이 발음을 구별을 못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구별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의 이 발음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A와 E를 합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스텝이냐, 스태프냐. 이 발음을 구별 못해가지고 영어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발음해 보세요. 이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목구멍으로 들어가죠. 에 나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될 겁니다. 혀끝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목구멍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두 개만 그럼 비교해 볼까요? 이와 연속으로 발음합니다. 혀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사실은 뭐냐면 입이 그만큼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높이는 낮아지는 겁니다. 입천장부터의 거리를 따져야 됩니다. 입천장부터의 거리. 입천장에서 한 1cm 떨어졌죠? 입천장의 거리가 한 5, 6cm 이상 되죠? 그래서 실제로 발음을 해보고 이 혀의 위치와 이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중모음 있어요. 이모음, 이선행모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것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야를 길게 발음해 보세요. 야, 뭐가 남아요? 아가 남죠. 그러면 처음과 달리 글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야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처음에 발음할 때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야는 이 더하기 아예요. 이 더하기 아. 그럼 여는 이 더하기 어입니다. 요는 이 더하기 오예요. 유는 이 더하기 우입니다. 자, 길게 발음해 볼까요? 야 처음 발음할 때는 혀끝이 여기 있습니다. 야 어디로 가요? 일로 바뀌죠? 여는 혀끝이 여기 있어요. 일로 가죠? 요는 혀끝이 여기 있죠. 발음하려고 할 때 혀끝이 여기라는 겁니다. 요 일로 가죠? 유 발음하려고 하면 혀끝이 여기 있습니다. 길게 발음하세요. 일로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우, 즉 이가 앞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 같은 경우는 자, 길게 발음해 보세요. 뭐가 남아요? 이가 남죠? 그럼 이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 같은 경우는 후행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3 국어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중 모음은 혀의 위치가 변하더라.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50대와 60대 상당수도 이 부분을 발음을 구별을 잘 못하는데 이건 영어 발음 에 발음입니다. 이것은 영어 발음 A와 E를 합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 외래어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 이 두 개의 발음의 차이를 기억하고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따 자음을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자음을 하겠지만 자음은 그럼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데 디귿, 쌍디귿, 티읕 이런 것들은 다 이 잇몸 위에 소리 납니다. 자, 혀끝을 이 뒤에 대보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약간 툭 튀어나온 게 잇몸이 있죠?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툴우툴 딱딱하죠. 그러면 딱딱하다가 한자로 뭡니까? 경입니다. 딱딱할 경. 그래서 이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입천장을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구개라고 합니다. 구개. 입구, 뚜껑개. 그래서 퍼레이드 할 때 타는 차, 뚜껑이 없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게차라고 얘기하죠. 무게차. 자, 이 딱딱한 부분, 이 부분을 경구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축축하고 부드럽죠. 이 부분이 연구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할 때는 경구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구개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경구개음, 구개음도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은 자음도 있지만 모음도 있습니다. 그 모음이 뭡니까? 이입니다. 이. 요거예요. 이게 구개 모음입니다. 요게. 혀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음운 현상에서 왜 그렇게 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구개음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뚜껑개입니다. 입구 뚜껑개, 입천장이죠. 입천장 소리입니다. 요즘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운 현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냐? 요 화자입니다. 바뀔 화자예요. 그러니까 구개음이 아닌 것, 지금 여기서는 설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나 이 선행모음을 만나서 구개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화자 돌림은 바뀐 글자 화예요. 바뀌기 전에 글자 아닙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글자입니다. 예를 들면 자, 보이시죠? sunrise. 사실은 이게 일몰인지 해가 지는 건지 해가 뜨는 건지 사실 구별이 좀 어려운데 이 밝은 거 보니까 아마 해돋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 발음 법칙에서 이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뒤에 요 동그라미는 자음도 모음도 아닙니다. 받침에 있는 동그라미만 자음이에요. 처음에 쓰인 이 동그라미는 자음도 모음도 아닙니다. 즉, 요 글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예요. 모음으로. 그러면 뒤에 모음이 올 때는 받침이 뒤로 넘어가죠. 순서대로.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나야 되는 거냐? 해돋이로 소리가 나야죠. 그런데 해돋이 글자대로 발음해 보세요. 해돋이 힘들죠? 왜 힘들어요? 보세요. 이 디귿은 요 잇몸에 소리가 나는데 그 뒤에 이 발음 여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디귿을 발음하고 재빨리 뒤로 이로 넘어와야 되죠. 발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디귿 대신에 비슷한 거리에 있는 글자가 뭐냐? 지읒입니다. 이것이 국의 자음이에요. 이는 국의 모음이고 이것은 국의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 잇몸에 소리 내지 않고 경국에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경국의 소리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쌍디귿은 쌍치읒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이 디귿은 설단음이에요. 그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구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단음입니다. 구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 그럼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 또는 이 선행 모음은 어디에 소리가 나야 돼요? 이가 소리 나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대신에 이 소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구개음화입니다. 발음의 위치를 이해해야 음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어 문법 시험에서 음운 현상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원순 모음입니다. 원의 뜻이 뭐예요? 둥글 원자죠. 원, 둥글 원자예요. 그래서 원구 할 때 그 원입니다. 자, 입술이 동그랗죠. 요 오나 우가 들어간 소리는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래져야 돼요. 오, 왜, 우, 위. 자,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오, 왜, 우,
위 다 입술이 동그래지죠. 그래서 이것이 원순 모음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평순 모음이에요. 그냥 입술이 평평해요. 그러면 퀴즈. 자,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물로. 불이 불로 바뀝니다. 물수 불로 합니다. 그 다음,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짓은 지금 짓으로 바뀌었는데, 이 짓은 원래 그 풍채,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 의미가 변해가지고 이 짓이 지금은 뭐로 바뀌냐면 쪽으로 바뀝니다. 쪽. 그래서 풍채, 신체란 뜻에서 얼굴로 범위가 축소된 거죠. 그래서 쪽팔려라고 할 때 그 쪽은 뭐냐? 얼굴입니다. 얼굴 팔려. 부끄럽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는 짓, 아이고, 몸짓, 무슨 짓이냐 할 때 그 짓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의가 뭐로 바뀌었어요? 우로 바뀌었어요. 의가 우로 바뀌었어요. 의가 이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의를 뭐라고 해야 되죠? 평순모음이라고 해야 되죠? 우는 원순모음이죠? 그 다음 짓에서 의는 중설모음이죠? 짓에서 이는 전설모음이죠? 자, 그럼 답을 알겠어요? 네, 그렇죠. 의, 중설모음인데 평순모음인데 중설모음이면서 동시에 평순모음이죠. 이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원순모음 화자 돌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짓은 중설모음에서 전설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설모음 화예요. 그럼 아직 자음은 안 배웠지만 자음에서는 어떻게 되냐? 갈이 칼로 바뀝니다. 갈치 아시죠? 생선? 칼처럼 생겼기 때문에 갈치입니다. 근데 이제 갈은 칼로 바뀌었지만 갈치에서 그 갈은 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칼의 원래 말은 갈입니다. 그럼 기억은 뭐냐? 뒤에서 배우겠지만 평음입니다. 근데 키읔은 격음이에요. 그러면 평음이 격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격음화죠? 그 다음 꽃, 플라워. 이것이 기억은 쌍기역으로 바뀌었죠? 그럼 쌍기역은 뭐냐? 경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경음하고 아래는 지읒이 치읒으로 바뀌었죠? 치읒은 격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에는 경음화와 격음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자음 다음에 모음이, 모음 다음엔 자음이 와야 합니다. 만일 모음이 이어지면 어떡하느냐? 축약을 시켜버려요. 아니면 빼버립니다. 탈락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반자음을 집어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아이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모음이니까 애가 되죠. 애. 그런데 이 애를 다시 줄이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를 때 이 아를 붙여요. 아. 철수야, 영희야, 순식 아라고 할 때 아. 모음 뒤에 모음이니까 여기서 매개자음, 반자음이 들어가서 반자음은 형태가 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수아가 아니라 모음 뒤에 또 모음이니까 반자음 이를 집어넣어서 철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신아죠. 순신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한국어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섞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를 줄이면 야가 되죠. 야, 그렇죠? 이야, 이중모음이라고 그랬죠. 이중모음. 그래서 이 아이야, 이 5글자를 줄여서 얘야, 얘야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의 순서는 자, 여러분들 아, 어, 오, 우, 으, 이 이게 기본자라는 건 아시죠? 기본 순서. 아, 어, 오, 우, 으, 이 기본 순서라는 건 압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느냐? 분해하면 돼요. 분해. 자, 애는 아 더하기 2죠? 아이, 애가 되죠. 야는 야, 이하죠?
얘는 이 아이죠. 그러면 순서가 아와 이가 섞여 있을 때 아 다음엔 아이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아가 와야 되겠죠. 이 아가 먼저 아이보다 앞에 올 수 없잖아요. 아가 먼저니까. 그리고 다시 얘는 이 아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뭔가를 더 붙였으니까 뒤에 와야 되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이, 이어, 이어이. 순서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이냐 이어냐 당연히 어이가 먼저 와야죠. 오 계열은 와는 오 아가 펴진 거죠. 왜는 오 아이가 펴진 거죠. 왜는 오 이가 펴진 거죠. 요는 이 오가 펴진 거죠. 그러면 오아, 오아이 당연히 오아가 먼저 와야죠. 근데 오아가 먼저냐 오이가 먼저냐? 당연히 오아가 먼저죠. 그 순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분해하면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면 평생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우계열은 원은 우어죠. 왜는 우어이죠. 웬 말이냐 할 때 그 왜죠. 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뜻입니다. 웬 놈이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뜻밖의, 너무나 뜻밖의 그런 뜻이죠. 웬일? 예. 이것은 우이, 이것은 이유. 그 순서대로입니다. 차분히 따져보세요. 그 다음 의는 의와 이죠. 그러면 의가 먼저냐 의가 먼저냐? 당연히 의가 먼저죠. 의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당연히 의가 먼저죠. 의가 이보다 더 앞이니까.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듣고 따라하세요. 실제로 혀 끝의 위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어, 오, 우. 자, 위로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죠. 이, 위, 으, 우. 높이는 같은데 점점 목구멍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에, 아. 혀끝이 밑으로 내려오고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낮다 높다의 뜻은 뭐냐면 입천장과 혀끝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에, 아. 자, 일로 올수록 입천장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경국의 음이라는 게 뭐냐, 국의음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국의음이라고 한다. 왜? 여기에서 소리 나는데, 이 입천장은 우툴딱딱합니다. 그 다음, 왜 전설모음 하냐, 중설모음 의가 전설모음 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교계사 시간에는 마지막에 있는 이 복습을 보면서 그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토요일, 매달 마지막 토요일도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경제적인 학습,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완전 학습을 위해서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